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경향 조건적으로 다음을 공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저희 보상가배상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 중에요. 좀 화나고 황당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보시죠. 자, 저희 보상가배상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손해사정사 계약 취소, 병원으로 영업 나온 손해사정법인의 차장이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는 아니죠. 손해사정법인의 차장, 영업 직원이죠. 업무 계약을 하기로 하고 취소하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라고 하니까 5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고 업무 계약을 맡긴 거예요. 손해사정회사에 맡긴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편이 아니라 보험사 편인 것 같다. 많이 서운했다. 그래서 오늘 취소를 하려고 통화를 해보니까 기본 취소하는데 50만 원에 월 50만 원, 그리고 추가 출장비를 2시간에 5만 원, 교통비도 별도로 줘야 된다라고 해서 160만 원을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계약 당시에는 5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선 계약 당시에 50만 원만 내라라고 하는 것도 한 업무가 있어야지 위약금을 낸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의견을 듣고 싶답니다. 자, 병원으로 영업 나온 손해사정회사의 영업 직원하고 계약을 했어요. 지금 내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사인하겠다. 근데 혹시나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직원이 50만 원만 내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160만 원을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취소하는 이유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맡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보험사 편인 것 같냐,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보험사 편을 들어주는 것 같냐, 그래서 기분 나쁘다, 취소하겠다, 이게 주된 이유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엄청 많습니다. 손해사정사한테 계약을 했는데 왜 보험사 편인 것 같냐. 그거는 제가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주장을 하고 산출을 했을 때 보험사가 그 금액을 안 준다라고,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라는 환자가 사고가 났어요.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도 예상 손해액이 한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한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정당하게 산정을 하고 그걸 받아달라, 아니면 그렇게 산정해서 업무를 도와달라라고 하고 계약을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사정사는 5천만 원을 보험사에 주장해요. 보험사는 무슨 소리 하냐, 그게 2천만 원 이상은 자기들이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사하고 싸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폐해가 발생하냐면 2천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 의뢰인을 설득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험사한테 더 강력하게 가고 어떻게 하면 5천만 원을 받아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송 가면은 시간이 더 걸리니 비용이 나가니 돈이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면 많이 받은 거다. 그냥 2천만 원에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송을 하고 나중에 장애가 안 남으면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득해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합의는 못 돌려요. 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166만 원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정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자,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손해사정의 업무의 범위는 나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나와 있고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그리고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액 보험금의 사정 등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그리고 보험사의 의견 진술. 자, 그러면은 지금 맡긴 손해사정 업체에 보험사에 어떤 의견 진술을 했고 어떤 손해사정사를 제출했는지 명확하게 제출된 날짜, 그런 부분을 보험사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당신한테 어떤 손해사정서를 줬냐, 그거 다시 내한테 사본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보시고, 만약에 원하는 손해액에 대한 사정 전부 다 끝나고 그에 대해서 서류 작성이 다 됐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업체는 일은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업무 내용이 없이 그냥 이때까지 도와줬지 않냐, 관리를 하지 않았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금액을 청구하는지 명확하게 하라고 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손해사정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영업으로 와서 위약금으로 160만 원, 6만 원을 청구한다. 합의도 안 됐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물론 이거는 양쪽 당사자의 내용을 전부 다 들어봐야지만 그만큼 할 일을 했네 이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했던 업무가 과연 166만 원의 가치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본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